우리가 가끔씩 이제 병원에 오실 때 환자분들 중에서 본인한테 맞지 않는 시술을 꼭 집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환자분한테는 맞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이거는 안 해, 아니면 나는 이거는 몰라, 나는 이걸로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답안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조금만 더 전문가랑 얘기를 해서 들어보면은 실제로 수술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성형외과 전문의 아틀리에 성형외과 원장 고지영입니다. 사실 미감이 없는 분들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뻐질 수 있을까 이런 거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뭐 마케팅 글을 보고 특정 시술이나 수술을 했다가 좀 후회하는 경우는 많은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종합적인 어떤 플랜을 짜기 위해서 성형외과 상담을 받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요새 그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퍼스널 컬러를 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어떤 옷을 살 때도 내 얼굴에 이제 어울리는 게 뭔지를 전문가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면 그 다음부터 안 어울리는 색깔 옷은 좀 피하게 되고 조금 더 편하게 이제 고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형이라든가 시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예 나 자체를 변화를 주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과 상담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타일링으로만도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나를 개선을 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상담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장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되게 좀 공감이 갔던 게 성형은 2D가 아니라 3D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입체적인 구조를 개선시키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성형외과에서 가장 처음으로 플랜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가끔씩 이제 병원에 오실 때 환자분들 중에서 본인한테 맞지 않는 시술을 꼭 집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얼굴이 이렇게 작지 않으신 분인데 저한테 와서 얼굴이 여기가 이제 조금 꺼져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지방 이식을 하고 싶다. 어디서 보니까 이마만 지방 이식을 하면 안 되고 여기도 같이 해야 얼굴 볼륨이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지방 이식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내원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환자분한테는 맞지 않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얼굴 전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살이 많고 지방 때문에 좀 얼굴이 오히려 번들거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부를 오히려 좀 매트하게 만들어주고, 오히려 만약에 환자분이 관심이 있다고 하면 눈을 좀 시원하게 개선을 했을 때 훨씬 더 눈에 띄는 미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시술적인 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만 찾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조금 핀트가 잘못 나간 그런 결단을 내려서 오신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이거는 안 해, 아니면 나는 이거는 몰라, 나는 이걸로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답안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조금만 더 전문가랑 얘기를 해서 들어보면은 실제로 수술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마가 너무 넓고 좀 퀭해 보여? 이럴 때는 오히려 헤어스타일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모발 이식을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 실장님 알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환자 디자인하다가 여기 눈썹 밀은 거 알잖아요. 이 환자분의 문제는 얼굴이 다 너무 칙칙해 보인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눈썹이 너무 두꺼우셔가지고 더 그 부분 때문에 얼굴이 더 어두워 보이시는 거죠. 그런데 정말 눈썹만 다듬어줘도 이미지가 정말 환해질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환자가 내 얼굴에서 느끼는 답답함, 이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화장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단점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화장한 얼굴과 화장 안 한 얼굴 차이가 많이 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확하게 내가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하면은 예뻐질 걸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 부분을 같이 교정을 하는 플랜을 이제 원장이랑 같이 짜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화장이라든가 스타일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잘 모르지만 내가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 외모에 대해서 개선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뭐가 정답인지를 모르겠어. 그렇다고 해서 큰 수술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다고 했을 때 갑자기 미모의 그레이드가 확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알려고 하면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D보다는 3D를 다룰 수 있는, 그리고 전체적인 미감을 다룰 수 있는, 어떤 수술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시술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또 피부를 개선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성형외과는 수술할 때만 가야지라고 해서 좀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피부과에서는 피부만 고치다 보니까 큰 그림을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숲을 볼 수 있는 큰 그림으로 좀 계획을 짤 수 있는 성형외과에서 한번 상담을 받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꾸준히 안티에이징을 하시지만 제가 가끔 피부과에 갔다 오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 병원에서 모든 장비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이 하고 싶은 장비가 저희 병원에 없는 장비예요. 없는 장비지만 환자분이 원하는 그 결과를 그 장비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실력 있는 피부과 원장님한테 그 시술을 받고 오셔도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지만 피부과 원장님들이 또 저한테 또 환자분을 보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환자가 그동안 안티에이징을 열심히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눈 처짐을 시술이나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이 환자분 눈을 좀 수술해 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저한테 보내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형외과에 와서 상담을 받아라라고 하는 부분은 성형수술을 해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미적 관점을 봤을 때 내가 어떤 것들을 하는 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시간, 휴가를 낼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조금 대인관계를 피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내 당장 내일 출근을 해야 된다던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이 환자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플랜을 짤 수 있는 게 성형외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수술을 추천하거나 하진 않아요. 안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수술로 개선이 될 건지 운동으로만 해서 개선이 될 건지 아니면 요즘 워낙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데 별별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건강 보조식품, 집에서 쓸 수 있는 가정용 의료기기, 의료기기가 사실 아니거든요.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미용기기예요. 이제 그런 것들로 해서 내가 좋아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걸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운동하고 시기해서 이게 될 것 같으면 사실 수술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하거나 시기를 한다거나 했을 때 개선이 안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고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오만 군데서 마사지 받고 뭐하고 막 이러면서 돈을 정말 많이 쓰시고 시간도 많이 버리고 했는데 그거는 수술 안 해고서는 안 될 거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수술 부위의 협착, 수술 부위의 유착 이런 것들이 마사지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미미하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오늘 촬영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성형 상담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서 성형보다는 피부 의원이라든지 좀 다른 병원에서 많이 상담을 받고 한정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과 구독자분들도 한 번씩 다들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우선은 진단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치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수술을 할 것인지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가이드를 잡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형외과에 왔다고 해서 성형외과 선생님이 수술만 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하시면은 기본적으로는 원장님이 직접 상담하는 병원에 가시는 게 맞겠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외모가 갖는 부분들, 그러니까 외모가 나에게 주는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크고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 먹는 거에 따라서 정말 리프팅이 된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셀프 이미지가 실제로 피부 리프팅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요. 그런 것처럼 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갖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이게 어떤 부분이 나의 장점인지를 모를 경우에는 자기 최면처럼 아무리 높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전문가들을 만나서 상담을 받다 보면은 난 이게 예쁜 부분인지 몰랐는데 이게 내가 되게 예쁜 부분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더 자신감 뿜뿜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예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내 외모에서 또 갖는 장점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 시간을 내서 성형외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틀리에 성형외과 고시원 원장이었습니다.